오늘 언급할 내용 중에 하나가 건보의 이 직업윤리 항목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항목이 가치관이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반기에는 편법 사용을 해서 손쉽게 얻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 유혹, 정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은 늘 이렇게 묻고 있고요. 정직한 사람의 특징,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양심껏 했던 상황, 주변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나의 가치관, 이런 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건보에서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업 윤리 항목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잘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만큼은 그래도 경력자들 수준에 맞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NCS를 교육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직업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덕목과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번 해드릴 부분은 첨삭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점을 직업윤리 항목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상반기 항목에 썼던 소재를 다시 이번 하반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항목인데요. 편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던 경험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합격한 예시라고 첨삭까지 받았던 자소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퀄리티를 높이는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권유를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 뭐 문제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불법을 내가 지켰다라는 소재는 다 핀트에 어긋나는 겁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나는 안 했다라는 점을 강조해야겠죠. 어쨌든 한번 볼게요. 고객에게 맥주 음료를 팔면서 판매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그리고 팀장님께 전달하는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고객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 정산해서 팀장님한테 드리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근데 문제점을 좀 알아볼게요. 일부 동료들이 현금 정산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금액을 따로 챙긴 뒤에 나머지 금액만 전달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횡령이기 때문에 이 소재와 맞지 않아요. 핀트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료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다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에게 그렇게 들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유혹을 했다라는 이런 권유를 적었습니다. 이런 권유에는 누구나 다 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겁니다. 그래서 핀트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의 사고는 떳떳하지 못했던 돈을 번다는 점이 죄책감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았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표현 방식이 나중에라도 걸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걸렸다, 이런 표현이 다소 좀 좋지 않고요. 동료들의 부적절한 권유를 저는 거절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후 혹여라도 이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현금 매출분을 기록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려고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자 문제의식을 느낀 동료들이 부정행위를 멈췄다. 중간 과정이 다소 아쉽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빈약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팀장님도 매년 알바생들, 알바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몰래 챙기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너희들과 일할 때는 금액이 덜 줄어들었고, 완벽하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머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일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많은 보너스를 두둑하게 지급해 주었다라는 스토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합격 예시라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첨삭을 받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구장의 이동 주류 판매 당시에 근무 환경 개선으로 동료들의 규정 준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는 편법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점이 핀트에 딱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계산 방식은 음료 한 잔당 정해진 최소 판매 금액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판매자의 이런 영업적인 능력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율 경쟁 방식의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해진 규정상 또 원칙상 정해진 구역을 골고루 순회하면서 고객의 요청 시에 즉석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이런 나의 업무, 직무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었지만 동료들 대다수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앞서 있는 팀에서 응원자들의 흥분도가 상당히 잦은 구역 중심으로 가서 장시간 머물면서
하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고객을 타겟팅하면서 특히 고객이 취기 상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임의로 2배 이상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규정상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핀트에도 마치고 있고요. 표현 방식도 조금 더 경력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영업 종료 시에 일 정산 보고에 있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근무자들의 비양심적인 사례로 번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나옵니다. 최대한 나는 고른 구역 이동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이동 주류 판매라는 서비스 편의 제공에 힘썼으며 본분이죠. 가격 변동폭, 영업적인 능력이요. 이런 점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정해서 혹여 있을 구장과 팬심의 신뢰 하락의 영향을 막고자 판매 시 지켜야 하는 그 선을 넘지 않고자 하였다. 나의 사고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영업적으로 자율 경쟁을 도입해서 정말 2배, 3배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판매 방식은 바가지 판매라는 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사화가 될 수도 있고 취지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업무 계산 방식의 편의성과 고객의 상호 신뢰를 위해서 이동식 카드 결제기의 의무 도입을 주장을 하였고요. 물론 다닐 때 현금으로 받고 정산을 하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투명한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평한 시간 단위별 판매 구역 지정 방식을 나는 주장을 했고 이런 투명한 성과급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합리적인 근무 체계가 적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일한 소재이지만 표현 방식과 이런 행동에 NCS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넣어본 겁니다. 첨삭을 받는다는 거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절대 첨삭이 첨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적만 받고 끝나는 첨삭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돼요. 이번 하반기 직업윤리 항목이죠.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을 소신껏 끝까지 고수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지킬 때 어려웠던 점이 꼭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결 방법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방금 보았던 소재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를 걷다, 옳은 길이다 이런 거죠. 야구장에 이동 음료 판매 시에 근무 환경 개선으로 내부 관행을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 두 갈씩이고요. 당시에 계산 방식은 한 잔당 정해진 최소 소비자가를 지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골고루 순회하며 고객의 요청 시 즉석 판매를 통해 스포츠 관람의 재미를 배가해야 하는 그런 본분보다 점수에 따라 흥분 정도의 변화가 잦은 구역 중심으로 가격을 과하게 높여 마진폭을 높이는 데만 집중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악영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직업윤리와는 반하는 그런 점이죠. 이런 방식은 결국 일별 정산 시에 근무자들의 고의적인 현금 누락과 같은 비양심적인 사례까지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사고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최대한 고른 구역 이동으로 전 관람객의 편의 제공에 더욱 힘썼으며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가격 변동을 고수하여 추후 구장에 대한 불신과 팬심에 대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사고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이요. 이런 나의 행동들이 오히려 일부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빌미로 작용되었고 옳은 방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설득한다는 점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로 마무리해볼게요. 따라서 업무상의 계산 방식의 편의와 고객과의 상호 신뢰 유지를 위한 이동식 카드 결제기 도입과 근무자별 공정한 판매 구역에 따른 교대 근무 방식을 근무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과 함께 주장을 하여 이런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점이 이렇게 납득이 된 거죠. 결국 투명한 영업성과 정산 시스템과 비상식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혹여 발생 가능한 구단과 선수에 미치는 잡음 또한 사전 예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재를 하더라도 이런 핀트에 맞추려고 하면 각각의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서 이것이 과연 잘 드러나고 있는가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의 직업윤리를 고수함에 따라 이런 소신을 지킬 때 어려웠던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이런 어려웠던 점 또한 해결할 수 있었던 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단에 가서 임하겠습니다 라는 점을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반기 기준으로의 소재를 핀트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소재를 고민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는 꼭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험과 경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루긴 하였지만 상당수가 공단과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강화했던 그런 나의 경험과 경력 안에서의 직업윤리를 고르고 있다는 점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 의료 이런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안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업윤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잘 쓴다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꼭 보시고 그 안에서 꼭 골라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첨삭 예시를 공유를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